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임진왜란 때 외적과 싸우다 전사한 선비가 지상의 가족들과 소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저작물 청구야담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신 이경류가 병조사랑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터졌다. 공의 둘째 형님이 마침 유학 공부를 그만두고 무관벼슬을 하고 있었으므로 조방장 병기가 출전하면서 공의 둘째 형님을 종사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임금에게 제의하였다. 그런데 막상 내려온 문서를 보니 공의 이름인 이경류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그 문서를 본 둘째 형님이 말하였다. 나를 임명하려던 노릇이 그만 동생 이름으로 잘못 쓰였지만 원래 임금께서는 나를 제가하셨기에 내가 가야만 한다. 그러자 이경류가 우겼다. 이미 저의 이름으로 제가가 내려졌으니 마땅히 제가 가야 합니다. 그러고는 급하게 군장을 꾸려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전장에 싸우러 나갔다. 병기가 조령 싸움에서 패하고 도망치자 장수를 잃은 군사들은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몰랐다. 공은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말을 달려 그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윤섬 박지와 함께 이일의 마카에서 장수가 되었다. 그러나 전투가 불리하게 돌아가 진영이 다 허물어지고 윤섬과 박지도 싸움터에서 죽고 말았다. 이공이 외놈들과 싸우기 위해 홀로 진영 밖으로 나가려 하니 따라다니던 종이 말을 끌고 와서 기다리다가는 울며 호소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빨리 한양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이 몸을 바르르 떨며 종의 말에 대답했다. 나라의 일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구차히 살기를 바라겠느냐. 그러고는 붓을 꺼내 늙은 어머니와 맏형에게 연결하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입었던 도포를 벗어 그 안에 편지를 넣은 다음 종에게 넘겨주고 나서 공은 곧장 적진으로 달려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가지 못하도록 종이 끌어안고는 울음을 멈추지 않자 공이 말했다. 내 정성이 아름답구나. 네, 너의 말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마. 그런데 내가 배가 많이 고프다. 그러니 어디 가서 밥 한 그릇만 얻어오려무나. 종은 공의 말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마을을 찾아 내려갔다. 밥을 빌어서 와보니 공이 있을 리 없었다. 종은 적진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밥을 핑계 삼아 종을 따돌리고 몸을 돌려 적진으로 쳐들어가서는 맨손으로 외적을 쳐 죽이다가 공은 해를 당했다. 향년 28살 4월 24일이었고 세상과 이별한 곳은 상주 북문 밖 들판이었다. 종이 말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자 온 집안 사람이 그제야 공이 죽은 줄 알았다. 집안 사람들은 편지 쓴 날을 기일로 삼아 초상을 치렀다. 초상이 끝나자 종은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고 주인 잃은 말도 역시 먹지 않더니 굶어 죽었다. 남겨진 의관으로 여물하고 입관을 해서는 광주 돌마면에 있는 선영 왼평기슬께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종과 말의 무덤도 만들어 주었다. 공은 죽고 나서 밤마다 집에 찾아왔는데 목소리나 웃는 모습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다. 부인 조 씨와 더불어 수작하는 것도 옛날과 다르지 않았다. 음식을 내주면 평소처럼 마시고 씹었는데 나중에 보면 음식은 그대로였다. 매일 어두워지면 왔다가 달기 울면 즉시 문 밖으로 떠났다. 하루는 부인이 물었다. 서방님의 유골은 어디에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면 옮겨와 장사를 지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공이 근심스러운 낯빛을 띠며 말했다. 허다한 백골이 쌓인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분간할 수 있겠소? 그대로 두는 게 낫소. 또 내 백골이 묻혀 있는 장소가 그렇게 나쁜 곳도 아니라오. 그 외에는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 등이 평상시와 똑같았다. 소상이 끝난 뒤부터는 격일로 세상에 내려오더니 3년상이 끝나는 날이 되자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오늘 이후로는 오지 않을 거요. 그때 공의 아들 쟤는 겨우 4살이었다. 공이 아들을 어루만지더니 탄식하며 말했다. 이 아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거요. 그때 다시 오리다. 그러고는 아내와 아들 곁을 떠났다. 그 뒤로 다시는 모습이나 그림자를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20여 년 뒤 15대 국왕 광해군 때 아들 제가 과거에 급제했다. 아들 제가 사당에서 조상님들을 아련할 때 공중에서 때로 나아가고 때로 물러가라고 참배하는 순서와 격식에 맞추어 아들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나니 사람들이 모두 신통하게 여겼다. 어느 해 유달리 더운 여름이었다. 그 무렵 공의 늙은 모친이 죽을 병이 들어 오늘 내일하고 있었다. 며칠째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모친이 시중드는 집안 사람에게 말했다. 어떻게 귤을 좀 구해올 수 없겠느냐? 그걸 먹으면 병이 나을 것도 같은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맏아들이 한여름에 귤이라니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가슴앓이하고 있는데 며칠 뒤 공중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으로 내려간 큰형이 하늘을 쳐다보니 공이 구름 가운데에서 귤 3개를 던져주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귤을 드시고 싶어 하기에 제가 동정호에 가서 구해왔습니다. 이걸 드시면 어머니의 병환에 큰 차도가 있을 겁니다. 모친이 그 귤을 먹고 나니 실제로 큰 차도가 있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그 뒤로도 20여 년을 더 살았다. 해마다 공의 기제사를 지낼 때 유식 차례가 되어 방문을 닫으면 방 안에서는 언제나 수저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해인가 제사를 지낼 때 사람 머리카락이 떡에 들어있었는데 제사가 끝나니 바깥채에서 종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들어보니 사랑채에서 나는 소리였다. 종이 명을 받들고 들어가니 공이 떡을 찐 여종을 잡아오라는 분부를 내렸다. 여종을 잡아서 데리고 가니 공이 이마를 찌푸렸다. 신도는 사람의 털을 꺼리는데 너는 어찌 제대로 살피지 않았느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부터는 집안 사람들이 제수 준비를 감히 소홀히 하지 못했다. 공의 충성을 기려 상주 사람들은 제단을 설치해 제사를 지내주었고 조정에서는 도승지의 벼슬을 추증했다. 훗날 22대 정조임금께서는 친필로 충신의 사단을 써주시고 북평에 누각을 세워 이경료, 윤섬, 박지 3종사를 배양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병조 자랑은 병조에 둔 정육품 관직으로 정원은 4명입니다. 조방장은 주장을 도와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장수입니다. 주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무죄를 갖춘 수령이 이 임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종사관은 조선시대 각 군영 등에 딸린 주장을 보좌하던 관직입니다. 조령, 즉 세제는 현재의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과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세제는 새나 넘나들 수 있는 험한 고갯길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하는군요. 순변사는 왕명으로 변방의 방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파견한 임시관직이라고 합니다. 향년은 사람이 죽었을 때의 나이입니다. 정확히는 누릴향, 해년을 써서 한평생 살아누린 애를 가리킵니다. 수작은 술잔이나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낮잡아 보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품위 있는 언어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신은은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임금의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동정호는 중국의 호수입니다. 중국에서 강은 장강, 곧 양쯔강을 말한다면 호는 바로 동정호를 말한다고 합니다. 유식이란 조상님이 후손들이 올린 음식을 흠양하기를 권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조상님이 마음 놓고 잡수시도록 자리를 비우기도 합니다. 제사 참석자 모두가 방 밖에 나가 읍한 자세로 잠시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촛불을 잠시 끄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다가 다시 촛불을 켜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강옥 교수가 옮긴 책 청구야담을 텍스트로 했습니다.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전쟁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도 빌렸습니다. 이병훈과 최정규가 연출한 2016년 MBC 드라마 옥중화에서 한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이 옮기고 그린 책 조선의 여류시인미인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화가 김중근과 현대화가 박연옥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PNG트리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